안녕하세요. 영어 좀 하는 남자 라이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시려면 많은 것들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천히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올바른 학습법. 다시 말하면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바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만약 영어를 보고 읽고 듣고 따라하고 노트 정리하고 정리한 노트를 다시 읽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읽고 노트 정리하고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한 노트를 다시 읽고 80%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학습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무언가를 공부했다는 환상이나 착각을 줄 뿐이지 공부한 내용을 롱텀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mastery, 숙지하는 데는 별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 공부는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친구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은 매번 90점 이상 받고 또 다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 왠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것이 다 학습 방법의 차이입니다. 항상 90점 이상 받는 친구는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학습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친구는 올바른 학습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학습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인지 심리학과 뇌과학 이 두 분야의 연구 결과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Make It Stick: The Science of Successful Learning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효과적인 학습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self-quizzing. 이 방식은 일정량의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하고 오직 기억력만으로 대답해 보는 방식입니다. 2011년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의 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 한 학급에게 공부한 내용을 3번 복습하게 하고 시험을 보았더니 학급 평균이 C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다른 학급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3번 보고 나서 시험을 보았더니 학급 평균이 A-였습니다. 대단한 차이죠. 노트 한 정리를 보고 다시 읽으면서 복습하는 것과 달리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면 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내려고 머리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한 내용이 머리에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이죠. 일정량의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관한 퀴즈를 만들고 답을 하는 것이 노트를 100번, 1000번 다시 읽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분짜리 식당에서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단순히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이 표현들은 언제, 누구에게 사용하는 것인지, 내가 식당에 가면 이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퀴즈하고 답하는 것이 이 표현들을 숙지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공부해 보시면 처음에는 많이 놀라실 겁니다. 웃기게도 조금 전에 읽고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이상하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로 안 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공부한 내용 중 70%를 금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처음에 워킹 메모리로 가는데 이곳은 정보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정보를 단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때 self-quizzing이라는 학습법을 사용하여 워킹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면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자주 쓰이는 정보라고 인식을 해 롱텀 메모리로 다시 저장하여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self-quizzing 정말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여담으로 가족 일원 중에 학생 있으시면 이 방법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큰 차이 납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 두 번째는 interleaving.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공부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수거 A piece of cake를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수거 하나를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계속 공부한 다음 다른 수거로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 개의 수거를 같이 공부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를 먼저 완벽하게 외운 다음 다른 것을 외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나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외우는 게 쉬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쉬운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 쉽게 외운 것은 외운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머리에 오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self-quizzing이 효과적인 이유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한 내용이 머리에 오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piece of cake, play it by ear, speaking of the devil, take it easy, grab a bite. 여러 개의 수거를 랜덤으로 번갈아 가면서 같이 공부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만큼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 세 번째는 스페이싱입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공부해야 효과적입니다. 영어 수거 공부를 다시 예로 들면 A piece of cake, play by ear, speaking of the devil, take it easy, grab a bite. 이 5개의 수거를 하루에 50번 연습하는 것과 이 수거들을 하루에 5번씩 5일에 나누어 연습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연습 횟수로 보면은 하루에 50번 하는 것이 더 많지만 암기 효과문에서는 5번씩 5일에 나누어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암기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스페이싱 이펙트라고 하는데 학습의 시간 간격을 두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시간차를 균일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시, 매일, 매주 등 균일하게 시차를 두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 것을 그 다음 날 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 그리고 3, 4주 후 불규칙한 시차로 공부해야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 3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self-quizzing. 그냥 읽고 따라하지 말자. 그냥 읽고 따라하면 공부했다는 착각을 줄 뿐 금세 다 잊어버린다. 일정량의 학습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한 내용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퀴즈 문답을 하자. 머리가 아픈 것을 느껴야 한다. 머리가 처음에는 정말 아파요. 시도해 보시면. 두 번째는 interleaving.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spacing. 학습의 시간적 간격을 두자. 오늘 공부한 내용 내일 또 하지 말자.
3일 후, 10일 후에 하자. 이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작게나마 효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올바른 영어 학습법 1부에 이어 올바른 영어 학습법 2부에서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시청하시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좀 아는 남자 라이언이었습니다.